네, 이번 시간에는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2부 3-3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 시간에서는 분극량이 균일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직사각형의 양전하가 균일하게 있고 같은 직사각형의 음전하가 균일하게 있었을 때 그 직사각형이 이격이 되면 위의 표면과 아래 표면에는 잉여 전하가 생기고 그 중첩되는 곳에는 없는 그런 상황을 생각했었죠. 따라서 그 안에는 그 부피 내에는 넷 전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극량이 위치에 따라서 균일하지 않으면, 그렇다면 잠깐 얘기했지만 이격시켰을 때 이 부피 내에서도 잉여 전하가 생김을 저희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나가는 전하보다 들어오는 전하가 작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.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소재 내에 임의의 계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그림 오른쪽에서 파란색 면이 임의의 계면이라고 생각하고 분극량 벡터의 크기가 저 빨간색 벡터로 되어 있고 그 빨간색 벡터가 수직에 대해서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고 임의의 계면의 법선 벡터는 n이라고 칩시다. 그랬을 때 저 계면을 넘어가는 전하의 밀도 시그마 폴은 p 벡터에 n 벡터를 내적한 것이 됩니다. 전 시간에서는 시그마 폴이 p라고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저 법선 벡터 n과 분극량 벡터 p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어서 저 내적을 해보면 p가 되기 때문이죠. 자,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. 저 임의의 계면 내에서 전하들이 이동이 생겼는데 왜 전체 부피에서는 전하량이 변화가 없는가? 그것은 임의의 계면이 부피 내에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서 플러스가 올라간 만큼 마이너스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자, 앞장에서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부피 전하 밀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른쪽 그림처럼 소재가 있고 가상의 부피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. 저 실선으로 표시된 것이 가상의 부피 공간이 되겠고 그 안에 있는 전하량을 델타 Q 그리고 소재 내에 있는 분극량 벡터를 P 그리고 저 가상의 부피가 갖고 있는 표면을 S라고 치면 자, 델타 Q 폴러리제이션은 분극량 P에 N 벡터를 내적한 것을 면적분한 거에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. 그 이유는 아까 전장에서 이격된 전하의 양이 P.N이라고 이미 저희가 알았고요. 그 P.N은 면밀도니까 면적분을 해야 총 넘어간 전하량이 될 것입니다. 총 넘어간 전하량만큼 안에서는 뺏길 테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야 되겠죠. 그래서 델타 Q 폴은 마이너스 면적분하기를 P.NDA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 가상의 부피 내에 부피 전하 밀도를 로 폴이라고 하면 그 부피 전하 밀도 곱하기 부피가 결국 전체의 전하량이 될 테니까 부피 적분하기를 시그마 폴 dB가 될 겁니다. 위식과 아래식은 같아야 하므로 부피 적분 시그마 폴 dB는 마이너스 면적분 P.NDA가 되겠죠. 이 식을 잠시 동안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식을 잘 응시하고 있으면 예전에 배웠던 가우스 이론이 기억나거나 혹은 발산 이론이 기억날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앞에서 배운 그 공식을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평판형 전도체 내에 부도체를 넣었을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른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 파란색 박스가 가우스 표면이 되겠고 그 파란색 박스 내의 부피를 잘 생각해 보시면 분극량이 부도체에서 공기로 갈 때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부도체에서 공기로 갈 때 달라지기 때문에 분극량이 위치에 따라서 다른 소재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 상황에서 그러면 저 식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
왼쪽 항 로폴 dB, 즉 그 소재의 부피 전하 밀도 곱하기 부피, 즉 부피 접근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 소재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진공 공간이기 때문에 분극이 없고 저 표면에만 분극이 있기 때문에 면 전하 밀도인 시그마 폴에다가 면적인 델타 A를 곱한 값이 될 것입니다. 또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부도체 면에서만 분극량 벡터가 존재하고 면 법선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저 P.N은 단순히 저 유전체의 P가 될 것이고 그 면적 델타 A를 곱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. 따라서 본 식으로부터 시그마 폴이 P와 같다는 것을 이 두 개의 평판형 축전기의 경우에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에 가우스 이론을 이용해서 한번 다시 그 식을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피 전하 밀도인 로폴을 부피에 대해서 부피 적분하고 오른쪽에다가 분극량 벡터 P를 면적분한 그러한 식으로부터 그 면적분한 것을 우리가 가우스 이론을 쓰면 분극량 벡터의 델.닷 P, 즉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부피 적분으로 변환할 수 있겠죠. 그렇게 적분으로 바꾸면 맨 왼쪽 항과 비교가 가능해집니다. 그러면 적분되는 그 변수 로폴이 델.닷 P와 같다.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델.닷 P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, 따라서 부피 전하 밀도 로폴은 마이너스 델.닷 P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즉 분극량에 발산이 없으면, 즉 균일하다면 로폴은 항상 0이 되고 발산이 생기면 항상 로폴이 생긴다.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가 전에는 이런 소재 없이 정전기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번에는 소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정전기 공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맥스웰의 첫 번째 방정식을 미분형으로 바꾸면 저 위에 보이는 공식과 같습니다. 델.닷 E가 입실론 제로분의 로죠.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소재를 집어넣으면 저 로항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자유전하의 로, 즉 로 프리가 있고 분극 전하의 로 폴이 있습니다. 그래서 로 프리 더하기 로 폴을 분자로 넣어주면 입실론 제로분의 로 프리 더하기 로 폴이 되고, 로 폴은 전장에서 우리가 증명했듯이 마이너스 델.닷 P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델.닷 P로 치환할 수 있고, 그 치환한 것을 우항을 왼쪽으로 옮겨주면 델.닷 E 플러스 입실론 제로분의 P가 입실론 제로분의 로 프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소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맥스웰 방정식이 바뀜을 저희가 이 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. 그렇지만 두 번째 방정식, 회전에 관련된, 즉 컬에 관련된 방정식은 바뀌지가 않습니다. 델 크로스 E는 정전기 상황에서는 항상 0이 되겠죠.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말했던 susceptibility 카이를 좀 활용하면 P는 카이 곱하기 입실론 제로 2니까 델.닷 가로 열고 2 더하기 입실론 제로의 P는 저 식을 이용하면 델.닷 중가로 소가로 1 플러스 카이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1 플러스 카이는 카파이기 때문에 델.닷 카파 2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 프리가 되겠죠. 그래서 요 파란 박스에 있는 요 식이 유전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정전기 공식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식을 갖고 우리가 소재 내에서 전기장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알고 싶으면 사실 로 프리를 알고 P가, 즉 분극이 2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카파가 이 공식 밖으로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. 즉
유전상수 카파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걸 손쉽게 밖으로 뺄 수가 없는데, 만약에 우리가 등방성을 생각한다면 저걸 밖으로 빠뜨릴 수도 뺄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이제는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D 벡터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D 벡터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, 처음 전자기학이 발전된 그러한 시대에는 사실상 기계공학이 융성했을 때입니다. 또한 원자적으로 우리가 소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기계적인 용어인 cog and wheel, 즉 바퀴와 톱니와 막대기로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용어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들어왔는데, 실제로 이 용어는 분극의 이격,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전에는 소재 내에서 생기는 분극 전환을 몰랐기 때문에 로우 프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하라고 생각을 했었죠. 그리고 맥스웰의 방정식을 소재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D 벡터를 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래서 D는 정의하기를 입실론 제로 2에다가 P를 더한 벡터가 될 텐데,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앞선 식과 비교해서 D의 다이버전스가, 즉 델타 D가 로우 프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델 크로스 E는 여전히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, 이걸 조금 더 풀어주면 D는 입실론 제로 가로 열고 1 플러스 카이 곱하기 2 혹은 카파 입실론 제로 2가 되며, 카파 입실론 제로를 그냥 엡실론이라고 하면 D는 2와 엡실론이라는 계수를 통해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2는 상수일 때가 가장 단순할 때인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. 따라서 D 벡터와 E 벡터가 같은 방향이 아닐 때가 많은 것이죠. 자, 여기서 우리는 퍼미티비티 엡실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퍼미티비티 엡실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파 엡실론 제로고, 이것은 2 플러스 카이 곱하기 엡실론 제로가 되는데, 이 역시 소재의 어떤 물성을 표현하는 계수로 혹은 변수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카이도 있고 카파도 있고 E가 있습니다. 예, 굉장히 많은 변수로 사실은 같은 물성을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, 네, 보통은 입실론, 저 퍼미티비티를 많이 쓰고, 물의 유전 상수가 얼마냐 하면 보통 80이라고 하면 카파라고 생각하면 되겠고, 실제 엡실론은 거기다가 8.85 곱하기 10-12승의 어떤 그 입실론 제로 값을 넣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